예, 저 삼성 STS 우용호입니다. 여기 세션이 요거 끝나면 바로 그 다음 럭키 드로우라고 있는데 빼고 유일하게 상품을 주는 세션입니다. 기대를 좀 해주시고요. 기대할 것까지는 없고요. 하나고요. 기대할 것까지는 없고 제가 여기 지속가능 공급망을 위한 삼성 STS 저탄소 솔루션이라고 타이틀을 정했는데 고민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저탄소 전략으로 할까? 저탄소 소개로 할까? 저탄소 솔루션 블라블라를 뭐 붙여야 되는데 뭐 붙일 거가 좀 없고 사실 오늘 제가 완벽한 솔루션을 제공하겠다 뭐 이런 의미는 아닙니다. 이런 의미는 아니고 삼성 STS가 저탄소를 위해서 어떤 고민을 하고 있는지를 한 공유하는 그 정도의 의미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대부분이 다 STS 분들인 것 같아서 제가 조금 내부 세미나라는 생각으로도 좀 진행해 보겠습니다. 크게 이제 트렌드 부분이 있고요. 첫 번째는 측정입니다. 저희 과거에 이제 식스 시그마 한참 유행할 때 측정되지 않으면 관리되지 않는다 이런 굉장히 유명한 말이 있죠. 측정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측정을 했으니 어떻게 임프루브 할 거냐라는 거. 마지막 이제 컨클루전 부분은 제가 이 마지막 장표를 어떻게 마무리할까를 막 어지럽게 키워드를 한번 적은 거를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트렌드 부분인데요. 여기서 이제 상품인데 상품은 제가 LCD 패널을 드릴 수도 있어요. 첫 번째가 저탄소 하면 떠오르는 기업. 손 들고 한번 말씀해 주시면. H2요. 예. 비슷하긴 했는데 정답은 아닙니다. 네, 말씀해 주세요. 네, 예. 상품은 드리고 싶습니다만 정답이 아니어서 예. 요 두 번째 힌트는 도로의 배기가스를 줄이는데 가장 기여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한 번만 더 손 들고. 네? 테슬라 정답인데요. 저희 회사 직원이라 아까 그 두 번째 STS 잠깐만 일어나 보시죠. 어디 소속이 어디세요? 저기 상품 좀 드려 주실래요? 예. 텀블러고요. 텀블러. 일회용품을 좀 줄이자는 취지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여기가 키워드가 저탄소니까요. 테슬라입니다. 정답은 테슬라고요. 테슬라는 아시겠지만 전기자동차를 만드는 기업이고요. 그 누구보다 이산화탄소 양을 줄이는데 가장 기업을 많이 하는 리딩 컴퍼니고 저희 삼성 STS의 주요한 고객사 중에 하나입니다. 테슬라 코리아가. 자, 근데 5월 19일 한경 기사를 보시면요. 머스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ESG는 여기서 Environment, Social and Corporation Government입니다. 머스크는 ESG는 사기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사기다는 무슨 그릇의 일종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사기 그릇을 의미한 게 아니라 어떤 허위 사실로 이익을 취하는 거 사기다라고 했고 왜냐하면 테슬라가 S&P ESG 지수에서 퇴출당했거든요. 퇴출당했습니다. 다만 이 ESG 지수에 누가 올라갔냐? 엑손 모빌이 올라갔어요. 여기는 이제 전통적으로 휘발유를 만드는 곳이 여기는 들어갔고 전기자동차는 빠져서 이건 ESG는 완전 사기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자세히 살펴보시면요. 여기 테슬라의 저탄소 전략이 부족합니다. 클리어하지가 않았어요. 이 스탠다드 앤 프로스에서 보시기에는. 두 번째는 캘리포니아주 프리모토 공장에 인종차별이 좀 있었습니다. 여기 기사에는 없지만 독일의 폐배터리 이후에 어떻게 처리할지에 대한 팔러시도 투명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ESG라는 거는 ESG 지수는 딱 하나만 잘해서 되는 게 아니라 ESG 골고루 평가가 좋아야 이 저탄소 전략부터 내 내부의 팔러스까지 골고루 좋아야 ESG 지수에 유지될 수 있다라는 부분이 시사점이고요. 그러면 뭐 좀 탈락되면 어때? 내가 1위에 공만 하면 되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다만 맨 밑에 보시면 당일
ESG 지수가 제외됐고 인플레이션 우려가 좀 물론 있었겠지만 주가가 6.8% 급락했습니다. 굉장히 이 회사에 영향을 주죠. 주주한테도 영향을 주고요.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게 되게 어려운 내용이 많아서 제가 저도 잘 모르고 제가 클리어하게 좀 시사점 중심으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GHG 프로토콜은 그린하우스 가스여서 여기가 탄소 배출량과 관련된 기준을 정합니다. 굉장히 쉽습니다. 공부하다 보면 어려운데 공부를 안 하면 되게 쉬워요. 크게 스콥 1, 2, 3 이렇게 나눠집니다. 1은 내가 배출하는 거, 2는 원을 만들기 위해서 나오는 거, 주로 전기를 생각하시면 되고요. 스콥 3는 1, 2를 제외하고 나머지입니다. 나머지는 대체로 물류가 다 여기에 속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단체도 되게 많아요. 무슨 공시도 되게 많고 되게 어렵습니다. 여기 SBTI는 이 자발적 이니셔티브라고 돼 있죠. 여기서 글랙 프레임워크라는 지침을 개발합니다. 글랙 프레임워크는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고요. 글랙 프레임워크를 따른다라고 하면 누구나 다 탄소 배출량을 공인해 줍니다. 여기 핵심은 뭐냐? 이 키워드는 탄소 배출량은 누구와도 자신 있게 이해할 수 있게 글로벌하게 인증까지는 아니고 공인된 공공연하게 인정할 수 있는 그런 탄소 배출량을 내야 됩니다. 뒤에 조금 그 의미가 덧붙여질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큰 틀에서 한번 살펴보시면 저기 왼쪽에 비용 측면을 써놨죠. 이 비용은 사실은 비용이라기보다는 세금에 가깝습니다. 여기 유럽의 탄소 국경 조정 제도인데요. 이게 뭐 CBAM이라는 줄임말로 하면 카본 보더 어저스트먼트 메커니즘 뭐 되게 이런 건데요. 이게 이제 조정이 됐습니다. 통과가 돼서 2026년부터 탄소를 배출량을 신고를 하고 세금을 부과하게 돼요. 물론 일부 품목이긴 합니다. 아직까지는. 미국의 청정경제 법안은 미국형 탄소 국경 조정제랑 똑같습니다. 미국으로 들어오는 제품 일부입니다. 아직은 일부지만 일부에 대해서 탄소세를 부과하겠답니다. 유럽과 미국이 그렇게 하겠다는 거고, 얘는 거의 세금에 좀 가깝고요. 두 번째는 국제연합이 그 파리 기후협약, 교토 협약 이후에 이제 전 세계가 다 합의한 거죠. 앞으로 국가별로 내가 탄소가 얼마나 나는지도 보고 계속 매해 얼마까지 줄이겠다라는 거가 국가 간 협의가 되고 있는 겁니다. 세 번째는 기업들이 넷제로를 선언하고 있습니다. 넷제로는 여기 배출한 탄소 배출량만큼 감축해서 실질적으로 배출량을 제로화하는 건데요. 나만 열심히 하면 되지 않습니다. 내가 조금 전에 엠노에서 우리 서플라이 체인 말씀을 주셨지만 나는 누구한테 항상 구매를 하게 돼 있어요. OEM도 할 수 있고 재료도 구매하고. 내가 나 혼자 열심히 하는 게 되는 게 아니라 넷제로를 선언했다는 의미는 나의 파트너사한테도 탄소 배출량과 관련된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 있다라는 의미로 이해해 주시면 되고요. 공시가 있습니다. 공시는 공시를 잘못하면 사실 벌금 내고 그렇습니다. 이 상장기업은 다 아시겠지만 공시도 굉장히 좀 강화되고 있고요. IFRS 기준도 그렇고 지금은 스콥 1이랑 2만 의무적으로 하지만 추후에 스콥 3까지 안 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공시를 하기 위해서 한 10명이 시사점을 좀 한 4가지로 정리해 봤는데요. 10명이 밤새 탄소 배출량을 엑셀로 아무리 계산해도 계산이 안 됩니다. 쉽지 않습니다. 탄소 배출량은 반드시 두 가지인데요. 탄소 배출량은 공인된, 내가 막 마음대로 포뮬러를 만들어서 계산하는 게 아니라 공인된 탄소 배출량을 측정해야 된다. 두 번째, 엑셀로 쉽지 않습니다. 뭔가 시스템으로 좀 관리가 돼야 되고요. 이른바 공시 역량이 좀 강화돼야 됩니다. 이거는 매우 중요한 문제죠. 공시를 해야 되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글로벌 환경 규제 굉장히 강화되고 있고요. 탄소 비용은 실제로 내가 만약에 탄소를 못 줄이면 세금을 내거나 혹은 탄소를 줄여준 대서비스를 돈을 주고 살 수도 있어요. 어쨌든 돈이 들어갑니다. 어쨌든 돈이 들어가죠. 여기 보시면 1톤당 $55 관세 부과하지 않습니까?
정확히 내가 55달러치 맞은 경쟁력이 없어지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예, 그렇습니다. 약간 생존의 문제랑 좀 가깝습니다. 그래서 매저를 해야 됩니다. 매저를 해야 되는데 저희가 매우 부끄럽지만 저희 첼로스퀘어를 사용하시면 공인된 탄소 배출량을 바로 측정하실 수 있으십니다. 매우 좀 부끄럽지만 이렇게 잘난 척하기는. 왜 그러냐면 저희가 오더를 받으면 BL 기준으로 사실은 이거는 탄소 배출량을 계산하는 거는요, 특별한 실력이 있어서 그런 건 아니고요. 정성이 필요합니다. 정성이 필요해요. 국제운송 오더를 받으면 그냥 부킹하고 대충 엑셀에 넣고 버려가지고는 되지 않습니다. 오더를 받으면 출발지, 도착지, 내가 지금 싣고 있는 화물의 무게, 운송 수단 꼼꼼히 관리를 해야 됩니다. 사람 손으로 쭉 관리해서 계산하기 쉽지 않습니다. 로컬 운송도 마찬가지죠. 내가 서울에서 부산까지 갔는데 어디서부터 어디서 출발했는지, 거리가 얼마인지 계산해야 되고요. 무게가 어떻게 됐는지, 어떤 운송수단, 1톤 트럭을 갔는지, 휘발유를 사용했는지, 경유를 사용했는지 알아야죠. 알아야 됩니다. 창고도 좀 마찬가지고요. 저희 첼로스케에서는 이렇게 시스템에서 오더를 디테일하게 관리를 하고요. 정성을 들여서. 에코트랜스 IT는 일정 정도 아까 첫 번째 말씀드렸던 글랙 프레임워크라는 일종의 기준, 산정 기준을 따라서 사실상 국제적으로 공인된 솔루션이 좀 가깝고요. 솔루션이고, 저희가 이 오더를 에코트랜스 IT랑 인터페이스를 해서 쭉 탄소 배출을 가지고 옵니다. 가지고 오고요. 그래서 저희가 첼로스퀘어를 사용하시면 저희한테 국제운송, 로컬 운송을 주시면 저희가 공인된 탄소 배출량을 관리해 드릴 수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고요. 지금도 관리해서 고객사별로 메일로 엑셀로 드릴 수 있는데, 이걸 조금 더 나이스하게 이제 대시보드로 좀 만들려는 걸 좀 하고 있습니다. 지금 디자인에서 아마 이게 다음 달이면 나오죠. 예, 이게 이렇게 개요가 나옵니다. 총 탄소 배출량이 얼마고 집약도가 얼마인지도 나오고요. 운송 모드별로도 나옵니다. 수행 정보, 총 운송 몇 개, 권역별 탄소 배출 얼마인지 쭉 나옵니다. 집약도는 특정 행위를 했을 때 얼마나 좀 탄소량이 많은지를 표현합니다. 내가 같은 짓을 했는데 어디는 0.1, 어디는 0.3 하면 0.3 문제가 있는 거죠. 뭔가 중간에 탄소가 많이 나오는 액티비티가 있는 겁니다. 바꿔야죠. 그래서 탄소 집약도도 있어야 되고요. 디테일을 보시면 출발지에서 선적항이니까 출발지 로컬 내륙 운송 구간이겠네요. 그 다음에 선적항에서 도착항 해상 구간입니다. 도착항에서 도착지 쭉 탄소 배출량이 나오고 집약도, 총 운송 거리 이렇게 나옵니다. 총 운송 횟수 중량이 쭉 나오고요. 운송 모드별로 나옵니다. 아까 우리 좀 전 세션에 우리 김민철 그룹장님이 중국의 서부 쪽 시안 그 근처죠. 중국 서부로 가는데 주로 포트에 내려서 트럭으로 딱 가고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거를 저희가 새로운 레일 서비스를 제공해드리고 있는데요. 이 부분도 명쾌하게 카본 에미션이 줄입니다. 트럭으로 가는 것보다 레일이 훨씬 더 카본 에미션 양이 줄죠. 항공으로 가는 것보다 배수로 가는 게 당연히 줄고요. 그러니까 운송 모드에 대한 고민은 끊임없이 하셔야 됩니다. 이 트럭이 레일로 바뀌는 건 매우 좋은 이그젠플이죠. 사실 해상이 항공으로 바뀌는 거는 아주 쉽진 않거든요. 그건 이제 고객 요구사항이 있는 거고, 서플라이 체인 리퀘어먼트라는 게 있는 거니까요. 여튼 이 대시보드를 통해서 내가 모드를 바꿨을 때 그게 지역이든 모드든 어떤 효과가 있는지를 눈으로 확인할 수가 있죠.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지역별로 얼마나 되는지도 쭉 이렇게 표현해 줍니다. 이거는 리얼 스토리인데요. 내가 예를 들면 구매를 예를 들면 내가 두 군데에서 할 수가 있어요. 완성 제품을 만드는데 인도네시아에서 구매를 할 수 있는데, 인도가 나라 자체가 탄소 배출량이 많아요. 그러니까 같은 제품을
인도에서 구매하고 인도네시아에서 구매했을 때 탄소 배출량이 많을 가능성이 실제로 있습니다. 이때 구매 자체를 바꿉니다. 이게 요새 트렌드예요. 트렌드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실제로 탄소 배출량은 나중에 보시면 이제 정량화된 금액으로 딱 나올 거예요. 탄소 배출 1당 얼마. 그럼 내가 구매했을 때 구매 비용과 내가 탄소를 줄였을 때 비용 두 가지를 비교해 볼 수 있거든요.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아마 이런 고민들도 하고 있다. 한마디로 첼로스퀘어에서 제공하는 탄소 배출 대시보드는 국제적으로 공인된 부분이어서 이 경영보고서에 공시에 바로 사용하실 수 있고요. 세부적으로 분석이 가능하고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드렸던 What if 시뮬레이션이라고 하죠. 어떤 대안이 나왔을 때 비교를 해보고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 내가 이거 줄여두는데 투자비는 얼마인데 리턴은 얼마고 지금 내가 변하지 않았을 때 얼마인지를 비교해보고 실제 시행해볼 수 있는 거죠. 이걸 시스템 기반으로 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매우 유용하다고 생각합니다. 임프루브먼트인데요. 임프루브먼트는 굉장히 쉽고 간단합니다. 방향은 쉽고 간단하고 실행은 어렵습니다. 굉장히 쉬운 건 첫 번째는 물류 관점에서의 카본 에미션을 줄이는 이야기를 말씀드리는 거고요. 운송의 수를 줄이거나 최소화하면 됩니다. 그럼 탄소 배출량은 자연스럽게 줄고요. 두 번째는 내가 보관하는 창고의 개수도 같이 줄이는 것도 굉장히 크게 의미가 있습니다. 굉장히 크게 의미가 있고요. 세 번째는 매우 쉬운 방법이죠. 친환경 연료를 사용하면 됩니다. 그래서 요 앞에 두 개는 뒤에 이그젬플이 있어서 제가 좀 설명드리고, 친환경 프로그램은 지금 저희도 한 6개 선사와 선사가 운영하는 친환경 프로그램을 계속 모니터링하고 있고요. 실제로 저희가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이 되면 친환경 프로그램 운영하는 선사와 이 계약을 맺을 거예요. 내가 같은 값에 저탄소 배출 연료를 쓰는 배를 운영을 하고 이왕이면, 그래서 조금 더 줄이려는 노력을 할 거고요. 아까 잠깐 나왔던 레일로 옮기는 서비스도 매우 대표적이죠. 뒤에 동영상을 말씀드릴 텐데 저희가 실제 수소 전기 트럭을 운영을 합니다. 깔끔하게 카본 에미션 제로입니다. 수소 전기 트럭 운영하고, 이건 뒤에 제가 독일에서 지금 운영 중인 사례를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페이퍼리스 굉장히 중요하죠. 뭐 창고 내에서 쓰는 각종 페이퍼도 중요하지만 국제 운송에서 페이퍼도 중요하고요. 사실은 최근에 EBL이 조금 아직 파일럿 혹은 테스트 혹은 컨셉 단계인데 저희도 주요 선사랑 좀 협의를 해서 EBL로 페이퍼리스 하는 것 부분도 적극적으로 추진해 볼 생각입니다. 적재 최적화는 아까 우리 오글사부장 세션에도 동영상이 좀 나왔었는데요. 쉽게 얘기하면 내가 지금 예를 들면 트럭만 예를 들면 내가 오늘 옮겨야 될 제품의 가로 세로 높이를 계산을 해서 어느 순으로 어떻게 쌓아야 가장 많이 쌓을 수 있는지, 과거에 이제 테트리스랑 약간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제품마다 다르겠지만 그런 로직이고요. 이게 굉장히 여러 가지 좀 많이 좀 적용이 됐습니다. 적용이 돼서 실제로 북미 물류센터 같은 경우는 22.2%, 이렇게 적질 7% 향상인데 이게 22.2%여서 내가 어떤 트레이홀드를 넘는 순간에 차 하나가 줄 수 있죠. 예를 들면 22%가 줄어서 내가 적재 최적화를 하기 전 8개를 운영하다가 이게 줄여나가서 7대가 줄어든 순간에 한 대 자체가 줄기 때문에 카본 에미션은 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 논리입니다. 내가 로딩 옵티마이제이션을 꼭 사용해야 되냐? 그렇지 않아도 지금부터 할 수 있는 것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이런 경우인데, 이게 실제 사례인데요. 저희가 운영하는, 보통 우리가 부피짐과 중량짐이 있습니다. 부피짐과 중량짐. 부피짐은 부피를 채울 확률이 많고 중량짐은 중량을 채울 확률이 많죠. 쉽게 얘기하면 부피짐은 컨테이너 하나 전체 부피 중에 예를 들면 기준을 정하는 거죠. 90%, 60% 이하로 떨어지면 내가 40% 혹은 30% 더 채워서 갈 수 있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이렇게 하고요. 중량은 20피트, 40피트 각각 중량 제한이 있어요. 공간은 많이 남아 보이지만 중량이 차는 순간에 더 못 실죠. 그래서 중량 제한이 여기서 중량 레이쇼 한 90% 이렇게 봅니다. 5분, 예.
그래서 여기 20피트 이렇게 적재로 이렇게 관리하던 걸 쭉 열심히 관리하면 뒤에 이제 한 요 정도부터인데요. 40% 넘습니다. 실제로 보시면 깡통수가 줄죠. 깡통수가 줄어요. 이것도 매우 중요한 카본 에미션 줄이는 거고요. 운송 라우트 최적화는 도착지에 요구사항들이 있죠. 5시까지 도착해달라. 뭘 어쩌고 저쩌고 있습니다. 요구사항들이. 그리고 내가 실어야 될 짐이 있고 가장 최적의 라우트, 가장 서비스 요구사항을 충족시키면서 가장 적은 거리를 옵티마이즈 하는 건데요. 이것도 당연히 총 운송거리가 주니 당연히 줄 수 있습니다. 이런 솔루션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셔야 됩니다. 지금부터. 물류 네트워크 최적화는 내가 생산부터 최종 고객사까지 고객사가 요구한 서비스 레벨에 맞추어서 중간에 몇 개 창고를 어떻게 운영할지에 관련된 건데요. 이것조차 내가 지금 최초에 창고 3개를 가지고 북미 전역을 커버했다고 한들 최근에 디맨드가 바뀌고 비즈니스가 바뀌면 다시 한번 리비짓 해야 될 필요도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물류 네트워크는 1년마다는 아니지만 2년마다 한번 리비짓을 해보고 카본 에미션 관점에서 한번 보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죄송해요. 요게 저희가 독일에서 한 건데요. 동영상 잠깐 보시겠습니다. 이렇게 누르면 안 봐지는 거죠. 이렇게 하면 넘어가지는데? 이렇게? 예. 소리가 혹시 안 납니까? 전 세계가 탄소 배출 저감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물류업계 역시 탄소를 비롯한 온실가스 저감에 힘쓰고 있는데요. 삼성 SDS는 이러한 글로벌 흐름에 맞춰 친환경 물류 실행 기업 H2 딜리버리와 손을 잡고 수소 전기 트럭을 이용한 그린 물류를 추진합니다. Die Logistikbranche ist in der Regel nicht besonders bekannt dafür, dass sie der Vorreiter ist, was innovative gesellschaftliche Umwandlungen angeht. Wir möchten diese Tradition mit unserem Projekt etwas aufbrechen. Wir möchten Vorreiter sein, nicht nur bei der Energiewende auf der Straße, sondern auch im Zuge der Digitalisierung der Logistik. Das heißt, H2 Delivery kümmert sich nicht nur um die zur Verfügungstellung der Fahrzeuge, sondern liefert auch den grünen Wasserstoff. Wir als Samsung SDS kümmern uns um die Koordination der Fahrzeuge und planen die Touren. Gleichzeitig haben wir mit unserer IT die Möglichkeit, auch die CO2-Einsparungen auszuweisen. Unsere Partnerschaft steht unter dem Motto Smart Green Logistics. Als H2 Delivery steuern wir dazu das Green, also die Klimafreundlichkeit bei. Wir als H2 Delivery sind schon heute ein Pionier in Sachen Wasserstoff, in Sachen klimafreundliche Nutzfahrzeugmobilität. 수소 전기 트럭을 이용해 화물을 운송하면 기존 디젤 화물 트럭으로 운송할 때 배출되는 CO2 양을 0으로 줄이는 획기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특히 삼성 SDS가 활용하는 수소 전기 트럭 운송에 사용되는 그린 수소는 신재생 에너지를 통해 얻은 전기 에너지로 물을 분해해 생산한 것으로 수소 연료 중에서도 가장 친환경적입니다. 결과적으로 수소 전기 트럭 운송으로 연간 345그루의 나무를 심는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Die Vorteile für die Kunden sind ganz klar, dass sie mit teilhaben an der Energiewende, dass der Kunde die Möglichkeit hat, in seiner CO2-Bilanz eine Einsparung auszuweisen. Das ist unser klares Ziel. 이번 프로젝트에서는 삼성 SDS 첼로스케어의 TMS 솔루션을 글로벌 최초로 수소 전기 트럭 운송에 적용했는데요. 첼로스케어 TMS는 삼성 SDS가 개발한 운송관리 시스템으로 라우트 계획부터 실시간 화물 위치 트래킹까지 물류 전 과정을 손쉽게 관리할 수 있습니다. 운송 배차를 계획할 때는 최적의 경로를 산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수소 전기 트럭 운송은 수소 충전소를 포함한 라우트를 계획하는 게 필수적인데요. 첼로스케어 TMS를 통해 수소 충전소 위치는 물론 거리, 중량, 운송 제약 정보 등을 고려한 최적의 운송 계획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최종 운송 도착지에 도착하면 모바일로 손쉽게 도착 완료 서명 및 운송 증빙 POD를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운송 과정은
IoT 기반의 딜리버리 트래킹을 통해 실시간으로 손쉽게 화물 위치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고객은 첼로스케어 TMS의 대시보드를 통해 운송비 및 탄소 배출량 절감 정보 등을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Wir stehen in der Partnerschaft für Samsung SDS, für die grüne Energie und den grünen Fußabdruck, für Trucks and Trailer und die Speditionsaufgabe und die Infrastruktur für Wasserstoff Bio-LNG. Die Zukunft in der Partnerschaft mit Samsung SDS sehen wir bis 2030 mit ca. 150 Fahrzeugen in der grünen Logistik, beginnend Mitteldeutschland, weiter national und ab 2024, 2025 europäisch im Dreieck Rotterdam, Berlin, Mailand.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한 삼성 SDS. 예, 제가 여기 두 가지 포인트만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첫 번째는 수소 전기 트럭을 사용했다고 카본 에미션이 제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수소를 어디서 캐왔냐가 되게 중요해요. 수소를 물을 넣고 석탄을 끓여가지고 H2를 발굴했으면 걔는 탄소 배출량이 매우 많은 겁니다. 다만 H2는 유럽에 있는 그 수소 그룹인데요. 솔라 패널을 통해서 친환경, 리뉴어블, 신재생 에너지를 했기 때문에 아까 그 탄소 배출량이 제로가 된 거고요. 두 번째는 기존에 있었던 라우트 플랜 갖고는 위험하죠. 왜냐하면 내가 라우트 플랜 딱 짜가지고 1번, 2번, 3번 딱 도착했는데 수소가 떨어졌어요. 휘발유 스테이션처럼 온 동네에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내가 이 수소가 떨어질 걸 대비해서 그 거리를 고려해서 가스스테이션까지 고려해서 짜야 됩니다. 그래서 IT가 필요합니다. 세 번째는 그렇게 쭉 지금 이제 우리가 이 독일의 리테일러 대상으로 하는데요. 돌아올 때 백콜도 중요해요. 백콜이 일정 정도 차야 독일에서 보조금을 주거든요. 근데 저희 회사는 IT 기업이자 물류 기업이고 뭐 독일에서는 사실 한국 타이어도 운영하고 있고 그래서 백콜도 저희가 채워서 오는 그런 협업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저희가 보는 핵심이고요. 한 1분 정도 지났는데 복 받으실 거고요. 끝까지 자리 지켜서 요 다음 럭키드로에서 꼭 타시길 바라고요. 마지막 컨클루전은 제가 어떻게 정리할까를 고민하다 키워드들이 쭉 생각난 거예요. 첫 번째는 우리 회사 탄소 배출량은 얼마일까요? 라는 질문이 최초죠. 최초입니다. 뭘 알아야죠. 알아야 탄소 배출은 알아야죠. 알아야 줄일지 뭘 어떻게 할지 뭘 알죠. 알려고 내가 계산해보려 했더니 오더별로 관리를 정확히 해야 돼요. 정확히 해야 됩니다. 관리하려고 봤더니 코스트가 많이 들어요. 사람을 뽑아야 돼. 피곤해요. 하고 나서도 또 이거 계속 할 수 없잖아요. 지속 가능해야 되니 시스템이 필요해. 그런 생각이 들죠. 오더별로 정확히 이만 관리할 거면 내가 이 오더 갖고 뭔가 계속 혁신을 해 나가야 되죠. 그거를 쭉 저희가 잘 정리한 게 물류에서 벌어지는 데이터를 디지털라이즈도 하고 그 쌓인 데이터 갖고 내가 인사이트를 얻어주는 과정을 우리는 물류 디지털라이제이션을 합니다. 물류 디지털라이제이션과 카본 에미션을 관리하는 거는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다시 왔죠. 탄소 배출량 얼마인데 이거 누가 믿어주기나 해? 공신력이 있어야 되죠. 공신력이 있어야 내가 얘기를 하죠. 누가 어디 내 고객사가 나한테 오더를 냈고 내가 냈는데 너 탄소 배출량 얼마야? 저 얼마입니다. 어떻게 계산했어? 저희 김대리가 계산했습니다. 아무도 안 믿어주죠. 공신력이 있어야 됩니다. 이거 근데 내가 다 계산을 힘들어. 아까 말씀드린 에코트랜스 IT 인터페이스 뭐 이런 것도 쭉 하셔야 돼요. 해야 됩니다. 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탄소 배출량 구했어. 근데 보니까 탄소 배출세가 나오네. 나 이거 줄여야 되겠어. 10%. 나도 넷제로 한번 선언해 볼래.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아까 쭉 왔던 전체 운송거리를 줄여야 됩니다. 물류 네트워크도 다시 봐야 되고 어떤 때는 친환경 배스를 써야죠. 친환경 트럭도 써야 되고. 근데 이거 썼을 때 또 돈 달라 그래. 얼마? 이거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내가 탄소를 얼마를 줄이는데 얼마를 쓸지를 시뮬레이션 해봐야죠. 시뮬레이션 해야 됩니다. 이거 시뮬레이션 저희 박대리 시킨다고 나오지 않아요. 박대리 해봤자 엑셀에 또 포뮬라는 꼭 틀려요. 이 챗GPT로 엑셀이 다 되지 않는 이상 분명히 틀립니다. What if 시뮬레이션 기능도 반드시 있어야죠. 자, 결론적으로
이렇게 써보니까 첼로스키를 사용하시면 되긴 하는데 예, 요게 결론은 아니긴 한데 여튼 내 물류 데이터가 디지털라이즈 돼야 된다. 그리고 그 물류 데이터는 오더 하나하나가 디테일하게 관리돼야 되고 이거는 사람이 아니라 시스템을 통해서 탄소 배출량을 국제 공인 하에 그리고 내가 끊임없이 줄이려는 고민을 사전에 ROI도 보고 분석해 가면서 계속 하셔도 좋겠고요. 제가 마지막으로 탄소 배출은 이 세션을 스터디한 자리가 아니라 아마도 2년 후, 3년, 5년 후에 이 회사의 생존과 관련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하나씩 관심 가져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조금 2, 3분 좀 늦었는데요. 좀 늦어서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